기상청이 오늘 밤사이 내린 눈과 비가 얼면서 내일은 빙판길이 예상된다고 예보했습니다. 목요일에는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하원 법사위원회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법적 탄핵 사유를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르면 18일 전체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이민서비스국이 시민권 취득 시 고려사항인 훌륭한 도덕성의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가 증가하면서 뉴욕시가 새로운 비전제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10일 뉴저지주 저지시티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에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용의자가 추가로 체포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내일 아침 출근 시간에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서두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이 오늘 밤사이 내린 눈과 비가 얼면서 내일은 빙판길이 예상된다고 예보했습니다. 목요일에는 강추위도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오늘 뉴욕 일원에 겨울폭풍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 지역에는 내일까지 눈과 비가 섞여 내리고 최고 시속 25마일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안 지역과 도심 지역의 적설량은 1인치 내외로 많지 않겠지만 뉴욕과 뉴저지 외곽 지역에는 최고 3인치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출근 시간에는 빙판길이 예상됩니다. 영하의 기온에 내린 눈과 비가 얼면서 상당히 미끄러운 도로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내일 최저 기온은 화씨 30도, 낮 최고 기온은 화씨 38도로 예보했습니다. 수요일 밤부터는 다시 기온이 급강하합니다. 목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화씨 16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추위는 토요일 낮부터 풀려 주말에는 맑은 날씨에 낮 최고 기온이 40도 내외로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하원 법사위원회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법적 탄핵 사유를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하원은 이르면 18일 탄핵 소추안을 전체 표결에 붙이겠다는 예정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의 탄핵이 농간이라며 역사상 최악의 사기극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원 법사위가 오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권력 남용, 의회 방해 혐의를 적용한 이유와 탄핵 조사 절차가 담긴 658쪽짜리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하원 법사위는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차기 미국 대선을 변질시키기 위해 해외국에 청탁을 하고 압박했다며 정치적 경쟁자를 방해하고 적국인 러시아가 퍼뜨린 거짓 음모론을 지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그가 외세의 선거 개입을 요구하고 이에 따른 조사를 막으려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이 모든 이유에 비춰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을 계속 수행하게 된다며 이 나라의 안보, 민주주의, 헌법 체제를 계속 위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사위는 지난 13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위원회 표결에 붙여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안에 이르면 18일 하원 전체 표결을 추진할 전망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트위터를 통해 통화록을 읽으라, 탄핵 농간은 미국 정치 역사상 최대의 사기다라며 가짜 뉴스 매체들과 그들의 협력자인 민주당은 하나된 공화당과 이들이 지지하는 모든 것들을 최대한 어렵게 만들기 위해 특근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도 민주당이 제기한 혐의는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며 탄핵 시도는 헌법적 절차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이민서비스국이 시민권 취득 시 고려사항인 훌륭한 도덕성의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그동안은 구체적인 지침사항이 없었는데 보석금 미납과 은행 사기, 불법 투표 신청 등이 시민권 거부 기준에 포함됐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민법에 명시되어 있는 시민권 취득 전 고려되는 사항인 훌륭한 도덕성의 조건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이민법에 따라서도 훌륭한 도덕성을 갖춰야 하지만 구체적인 지침사항은 명시되지 않았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발표에 따른 새 거부 기준으로는 보석금 미납과 은행 사기, 규제 약물 유통 공모와 자료 위조, 보험 사기, 성폭행, 소셜 시큐리티 사기와 불법 투표 신청 및 투표, 금수 조치 위반 등이 포함됐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민권 신청 자격 취득에 요구되는 법정 기간 동안 위 사항을 위반하면 시민권 취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 영주권자의 경우 해당 기간은 5년,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3년의 해당 기간이 필요합니다.
영주권을 가진 한인 젊은이들의 한국군 자원 입대가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한국 병무당국은 복무기간 중 거주 국가를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왕복 항공료와 한국 내 체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국병무청이 최근 공개한 해외 영주권자 입영 신청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한국군에 자원 입대한 해외 영주권자는 총 667명으로 12월 말까지 합산할 경우 지난해 685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의 경우 2004년 해외 영주권자 입영 신청 제도가 시행된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병무청은 지난 2004년부터 영주권자 입영 희망원 제도를 시행하고 영주권을 취득해 병역 면제나 연기를 받은 사람이 자진해서 병역을 이행할 경우 군 복무기간 동안 영주권이 취소되지 않도록 미국 등 거주 지역을 방문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또 원하는 날짜에 징병 검사와 입영을 할 수 있고 정기휴가 때 연 1회 국외 여행이 가능하도록 하며 출신 국가 방문에 필요한 왕복 항공료와 한국 내 체재비를 지급합니다. 단 2016년부터는 입영 근무 지역 선정 작업이 무작위 추첨으로 변경됐습니다. 입영 신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해외 영주권자 입영 제도가 시작된 첫 해에는 38명이 자원 입대를 신청했지만 해마다 30% 이상이 증가하면서 2011년 처음으로 200명을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685명이 자원 입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병무청은 입영 희망원 제도의 대상자를 지난 2010년부터 복수 국적자와 국외 이주자 전체로 확대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가 증가하면서 뉴욕시가 새로운 비전제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캠페인의 주요 대상이 사고 피해자였는데요. 이번엔 트럭과 SUV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운전 주의를 당부하고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13일 뉴욕시 전역을 대상으로 빌보드와 라디오 광고 등을 통해 저속 운행 및 차량 회전 시 저속 회전을 강조하는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빌보드 광고에는 운전 부주의로 인해 사고 직후 충격에 빠진 운전자의 표정을 담은 이미지가 걸리고 라디오 광고에는 하루 중 사고 발생률이 증가하는 일몰 후 퇴근 시간에 집중적으로 안내 메시지가 송출됩니다. 뉴욕시 교통국 측은 그동안의 비전자료 캠페인은 사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 전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평소 부주의한 운전 습관을 개선하고 사고를 예방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캠페인의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발생한 교통사고 중 차량 운전자의 40%가 트럭 또는 SUV 차량을 운전한 남성으로 집계되면서 시교통국은 이들을 이번 캠페인의 주요 홍보 대상으로 삼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중교통 이용자들을 위한 옹호단체들은 최근 뉴욕 뉴저지 항만청이 교통사고의 원인을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돌린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 운전자에게 초점을 맞춘 이번 캠페인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지난 10일 뉴저지주 저지시티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에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용의자가 추가로 체포됐습니다. 아메드 아하디스라는 30대 남성인데 업소와 집에서 다량의 무기와 실탄이 발견됐습니다. 뉴저지주 뉴아검찰이 15일 저지시티 총격 사건 용의자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30대 남성을 추가로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0일 저지시티 경찰서 소속 조셉 실스 형사를 살해하고 도주한 후 인근 코셔마켓에 침입하고 내부에 있던 주민 3명에게 총격을 가한 테러범 데이빗 앤더슨과 프랜신 그레이엄과 관련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아메드 아하디스라는 이름의 30대 남성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이 남성은 저지시티 남쪽으로 20마일 정도 떨어진 키포트에서 전당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업소와 집에 다량의 무기와 실탄을 몰래 감춰두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기 중에는 최신형 공격용 자동소총 등 소총류가 6정, 샷건 1정, 권총 3정을 비롯해 수백 발 이상의 실탄이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진이 이 남성을 체포한 과정에 대해서는 자세히 공개되지 않았지만 사건 뒤 사망한 범인들의 소지품을 뒤지는 과정에서 아메드 아하디스의 연락처가 적힌 메모가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가 공립학교를 상대로 한 예능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올 한 해 동안 무용과 공연, 음악과 미술 등 예능 분야 수업을 위해서 총 4억 5천만 달러의 예산을 지출했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한 해 동안 뉴욕시는 공립학교들의 무용과 공연, 음악과 미술 등 4대 예능 분야 수업을 위해 총 4억 5천만 달러의 예산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같은 분야의 예산과 비교했을 때 1,400만 달러가 늘어난 것으로 교육국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예능 교육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지표로 평가됩니다. 예산 지원과 함께 전문적인 예능 교사의 숫자도 늘고 있습니다. 미술교사의 경우 2013년에 2,400명보다 500명가량이 늘어 총 2,9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공립학교 예능교육이 고학년이 될수록 교과 중에서 급격히 비중이 떨어지고 있다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시 초등학교에서는 전체 학생들의 99%가 4대 예능 과목 중에서 적어도 한 과목 이상을 수업하고 있고 전체 4과목을 모두 수업하고 있는 학생 비율은 63%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의 경우 전체 4과목을 다 듣는 학생 비율은 12%로 떨어지고 고등학교에 가면 10%까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퀸즈의 총 생산량이 933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직전 해와 비교해서 5.9% 성장하면서 뉴욕주에서는 맨하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방경제조사국이 발표한 전국 각 카운티별 총 생산량 GDP 현황에 따르면 뉴욕주 62개 카운티 중 퀸즈는 2017년에서 2018년 1년 사이 881억 달러에서 933억 달러로 GDP가 5.9% 증가했습니다. GDP가 6,002억 4천만 달러인 맨하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금액입니다. 3위는 916억 달러로 브루클린이 차지했고 4위는 812억 1천만 달러의 서포 카운티가 5위는 812억 달러의 나소 카운티가 차지했습니다. 퀸즈를 비롯한 뉴욕시 4개 보로의 GDP 성장률도 뉴욕주 내 1위에서 4위를 차지했습니다. 스태튼 아일랜드는 1년 사이 134억 6천만 달러에서 7.8% 성장해 145억 달러의 GDP를 기록했습니다. 브롱스의 GDP는 427억 달러로 2017년 398억 2천만 달러보다 7.2% 성장했고 브루클린과 퀸즈는 각각 7.2%, 5.9%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맨하탄의 GDP는 2017년 6,014억 6천만 달러에 비해 0.2% 감소했습니다. 한편 뉴욕주의 전체 GDP는 전국에서 3위로 1조 4,356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1조 4,189만 4천만 달러에 비해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뉴저지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카운티는 버겐 카운티로 2018년 GDP 661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올 크리스마스 주간에는 20년 만에 최대 규모의 여행객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무려 430만 명의 여행객이 증가하면서 1억 1,56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행을 앞둔 분들은 미리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미 자동차 협회는 오는 21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크리스마스 주간 등을 끼고 미국 내 여행객이 1억 1,560만 명에 달해 20년 만에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해보다 430만 명이 증가한 수치로 자동차 운전 시간은 2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행객 중 1억 480만 명이 자동차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697만 명은 비행기, 381만 명은 기차와 버스, 선박을 이용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특히 비행기 예약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오는 22일이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날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경우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이 유동인구가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26일 오후 4시부터 6시가 유동인구가 가장 많아 평소보다 2.7배 대기 시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차협회 측은 연말 할러데이 이동이 역대급으로 많아질 예정이라며 지속적으로 낮은 실업률과 11월부터 낮아진 휘발유값 등을 원인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올해 독감으로 숨진 사망자가 1,3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올해 보고된 독감 케이스는 250만 건이며 이 가운데 1,300여 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독감 바이러스는 캘리포니아주와 텍사스주를 포함한 미 전역 23개 주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아이들에게 치명적인 빅토리아 계열 B형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5세 미만의 아이들이나 65세 이상 노인 그리고 임신부가 독감에 걸릴 경우 합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개인 위생에 유의하고 예방 백신을 접종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LA 국제공항이 새로운 분실물 관리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잃어버린 분실물을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LA 국제공항 당국은 여행객들이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면서 분실하는 물품이 매달 평균 5,000개에서 7,000개에 달한다며 온라인 분실물 시스템을 통해 공항 이용 시 발생하는 각종 분실물 사고를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외에도 공항에서 물건을 잃어버린 여행객들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 사이 공항 내 분실물 보관소에 직접 방문해 물건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한편 90일 이내로 찾아가지 않는 물건들은 굿윌이나 구세군 등 재활용품 전문 매장에 기증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조기 전형 합격률이 6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했습니다. 하버드대가 12일 발표한 조기 전형 합격자 통계에 따르면 전체 지원자 6,424명 중 13.9%인 895명이 합격했습니다. 전년도 13.4%보다 0.5%포인트 오른 수치로 지난 2013년 이후 처음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아시안 학생의 합격률은 전년도보다 2.1%포인트 줄어든 24%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가 뉴욕시경 소속 경찰이 1살짜리 아기를 엄마와 떼어놓기 위해 무력을 행사한 사건의 당사자인 엄마에게 62만 5천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뉴욕시경 소속 경찰은 지난해 12월 9일 브루클린 푸드 스탬프 사무실 바닥에 앉아있던 23살 자스민 헤들리에게 나가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하자 무력을 행사한 것이 SNS에 동영상으로 올라오면서 경찰의 과잉 진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진 바 있습니다. 당시 헤들리는 경찰이 자신을 내쫓는 과정에서 아기를 다치게 했고 지난 8월에는 해당 사건으로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며 뉴욕시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저지주 복권국은 지난 2017년 크리스 크리스티 전 주지사가 서명했던 복권 구매 대행 관련 법이 발효돼 이제 복권의 온라인 구매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잭파켓으로 복권 구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잭파켓의 스마트폰 앱을 다운로드하고 간단한 성인 인증을 거치면 복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주에서는 잭파켓 앱을 통해 메가밀리언과 파워볼, 캐시폴 라이프, 픽6 복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주 포트리와 팰리세이즈 팍에서 연말을 맞아 무료 주차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포트리타운에서는 13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최대 3시간까지 허용하는 주차 미터기에 한해 최대 2시간까지 무료 주차가 가능합니다. 팰리세이즈 팍의 경우 15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무료 주차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펠팍타운 측은 무료 주차 프로그램 기간 동안 주차 시간 제한은 없고 타운 내 주차 미터기가 있는 주차 공간이면 어디든 주차해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이른 오후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8도, 섭씨 3도, 밤 최저 기온은 30도, 섭씨 영하 1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목요일 역시 화창하지만 춥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